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인생 시리즈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하루 10분 투자로 매일같이 큰 성공을 이룬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하루 딱 10분만 투자해서 영화 감독도 되고 또 작가도 되고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단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 마스터라고 네. 불러지죠. 네. 예, 성함이 이진행이라고 합니다. 예, 성함은 이진행 감사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조금 발음이 어눌하죠?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입니다. 우리가 요즘 참 살기가 팍팍하죠. 갈수록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하고 있던 일마저 익숙했던 일마저 또 잘못되기도 하는데 이분은요, 장애라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는 또 덜 불편한 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분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분의 장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알다시피 우리는 크든 적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행 대표님이 하루 10분 투자로 정말 큰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들어볼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죠. 네. 지금 발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하루 10분 투자로 대단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이진행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형광으로 비추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음 장애인은 아닙니다. 이 책을 제가 몇 번을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으면서 밑줄 짝짝 하고 또 이분을 꼭 좀 모셔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진짜로요 이 자리에 모셨는데, 이진행 대표님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많이 불편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분들보다는 더 큰 노력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력들 또 그 방법들이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책이었거니와 또한 우리가 장애 비장애인 떠나서 장애랑 아무 상관없이 지금 어렵고 팍팍한 현실을 잘 이겨내는데,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 이 방송 듣는 시니어분들 계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힌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하루 10분 투자가 어떤 거죠? 저는 하루 10분 동안 한 게 세 가지인데요. 하루 10분도 하루 10분 발음 연습. 발음 연습. 하루 10분 독서를 하고 있어요. 독서. 하루 10분 독서는 이해 안 같은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어디 다닐 때 책 뚜근뚜근 가방 속에 넣고 다니고, 예. 책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니죠. 읽거나 안 읽거나 항상 읽고 다니면 사람들이 읽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 10분 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나 하겠지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그렇군요. 사람들이 너무 10분에 너무나 단점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단점이 없고 단점이 전혀 없어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매일 꾸준히. 10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10분 자도 1년에 365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10분 동안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이라는 것이 하루 10분 동안 이제 결론적으로 총 30분인데 10분은 운동을 하고 네. 이제 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몸을 위한 또 10분은 발음 발음, 연습을 하고 또 10분은 책을 읽는다. 기회. 그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총 30분인데 이것을 참 오랫동안 해 오셨죠. 네, 거의 3년, 4년 가까이. 예, 3년, 4년 가까이 이 매일 10분을 해 오면서 그 3년, 4년 동안 참 많은 성장이 있었죠. 네. 예, 우리 이제 이 진행 대표님은 이 3년, 4년에 매일 10분, 총 30분의 투자를 통해서 영화 감독도 되시고 이 책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그죠?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은 감사 마스터, 네. 땡큐. 땡큐. 이제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인터뷰에서 모은 예. 책입니다. 그게 50명이었죠. 52년의 감사 이야기. 그렇죠. 50명의 감사 이야기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이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책이 두 번째 책이고 세 번째 책은 지금 또 출간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투포환이었습니까? 투포환하고 투원반. 투포환과 원반 부분에서 또 금메달을 따셨죠. 전국 장애인 체전이 아니고 예, 경기도 장애인 체전. 예, 그렇죠. 예, 체전에서 메달 땄습니다. 야, 경기도 장애인 체전에서 이제 메달을 따시기도 했고 영화 감독은 매년 이 속초에서 하는 또 장애인 영화제가 있죠. 장애인 영화제에서 그게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촉촉지 장애인 영화제 출품하기 전에 재작년에 그 영화제 폐막회할 때 예. 몇만 원의 제작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속초 영화제 폐막식 할 때 제작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선정이 됐고 2018년도. 그것을 그렇지 18년도 그것을 바탕으로 작년에 제작을 해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다 그죠? 했는데 예. 솔직히 처음에는 명단에 빠져 있었는데 예. 하나 더 추가하자 해서 처음에는 명단에 빠져 있었는데 막판에 하나 더 추가하자 예. 제 작품이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노력의 결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이진흥 대표님은 방송통신대를 나왔는데 이 방송통신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학은 쉽지만 졸업하기가 아주 어려운 대학입니다. 너무 힘든 대학인데 몇 년 만에 졸업하셨죠? 제가 12년 만에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실의 대명사, 꾸준하게 아까 이제 하루 10분 이 투자도 3, 4년을 지금 지속하는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또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하는 거죠. 저는 하나를 맡아주면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는 아버지. 배웠습니다. 예. 아버님도 참 성실하셨던 분으로 책에는 나와요. 그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 아버지는 퇴근하셔도 집에서 일할 거 없나 집에 뭔가 도움줄 게 없나 매번 찾고 매번 성실히 하는 모습이 통해서 저 새 아들한테 행동으로 보이죠.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 시대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다 성실하셨고 그러셨던 분들이지만 특히 첫 아들입니다. 세 형제 가운데 맏이인 이진흥 대표님인데 부모님들이 맏이가 장애아로 태어나니까 상당히 충격이었고 아마 절망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세 형제를 아주 공평하게 대우를 했더라고요. 그죠? 평등하게. 예, 거기 보면 어떤 아주 재밌는 게임기를 가지고 막 이제 서로 놀려고 다투고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시끄럽다 하면서 그게 상당히 좀 감동이었어요. 얼핏 생각하면 좀 몸이 불편한 형한테 양보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싸우면 아무도 가지고 놀지 마라 이러겠다는 대목도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똑같은 태도 그것들도 참 감동스럽고요. 운동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불편한 실제로 스스로 걷기 시작한 때는 언제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전까지는 누군가 휠체어로 밀어주지 않으면 못 움직였네, 그죠? 예, 이 체어를 타면서도 중간중간에 예. 걷기를 하면서 그렇게 뭐 휠체어를 앉아 있다가 바로 제가 걷기 시작해서 의미는 아니고요. 예. 휠체어를 타면서도 타면서도 계속 또 가끔씩 운동을 하고 운동을 걷기 했어요, 운동. 그래도. 이 책에도 이제 아버님이 이진행 대표님께 여러 가지 했던 말씀들이 많은데 네. 아버님이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지금 상태가 넘어질 때 기억나는 말씀인데요. 넘어질 때, 그러니까 좌절할 때, 제가 어떤 일이 안 되었을 때, 걷다가 넘어지면 했던 말씀 좀 기억난다. 예, 일어나 걸어라. 네 혼자서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 혼자 버티고 일어나 걸어야 된다. 넘어질 때, 힘이 돼서 일어나라. 그 말씀이 저에게 예, 아또 삶에서 삶에서, 넘어질 때마다 그 말이 저희 들려옵니다. 삶에서 넘어질 때마다 어렸을 때 아버지랑 걷기 운동 했을 때 넘어질 때마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 혼자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진행 대표님의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속에서 또 많은 좌절이 남보다 더 많았겠죠. 그때마다 그 아버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계속 또 한 발 더 걷고 한 발 더 걷고 하고 계시네, 그죠? 예. 자, 이제 우리 이진행 대표님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몸이 불편한 이것도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배, 100배의 노력으로 이 자리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 이진행 대표님한테 장애란 무엇인가 라는 의미 그런 생각들을 참 스스로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본인은 생각할 때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애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애는 인내입니다. 첫 번째 예. 나에게 장애는 인내다. 예. 인내는 아버지한테 배운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내해야 된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인내해야지. 인내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인내한 자만이 성장한다. 말이 아니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 나에게 장애는 선물이다. 선물의 의미가 음, 약간 의아해 하시겠지만 예. 저는 길을 가다가 저보다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끙끙대 뭐 휠체어를 끌고 가는 모습 보면 도와줘요. 근데 도와주되 무작정 도와주지 않아요. 다른 장애우를 만나도 휠체어 타는 장애를 만나도 힘들어할 때 무작정 도와주긴 하는데 무작정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줘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대할 때 힘들게 하고 있거나 무작정 도와주면 장애인들이 깜짝 놀라요. 예. 놀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왜 할수 도와주지? 있는데 왜 도와주지? 그래서 먼저 도와주기 전에 제가 뭐 도움을 드릴까요? 먼저 말하고 나서 장애인들이 동의를 한 다음에 동의를 한다. 도와줘야지. 그렇군요. 그렇게 어, 히트리 하고 이제 무작정 믿어보시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 있겠네, 그죠? 저도 장애인들이 도와줄 때 먼저 다가가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 구하고 도와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 요청하면 도움이 주는 의미에서 나보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도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은 나의 형님과 같은 예.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장애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로 인해서 다른 장애우는 물론이고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이게 훨씬 달라졌다 그죠? 세 번째 나에게 장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장애는 넘어야 할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다. 예. 제가 등산을 가끔 가는데요. 등산을요. 예. 등산을 하다 보면
장애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예.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예. 등산을 오를 때는 쉽지만 내릴 때가 더 위험하잖아요. 오를 내려올 때가 내려올 때보다 더 쉽다. 때. 그죠? 네,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가 더 조심히 어렵다. 내려와야지고 한 몇 년 뒤에 제가 소백산에 등산한 적이 있는데 가다가 등산도 체험체험 치면서 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내가 간 적이 있어요. 예. 거기 마지막 가서 다리가 부실 때 넘어졌어요. 예. 그 다리가 약간 까이는데 그걸 겪으면서 장애는 넘어야 산이면서도 중간중간 쉬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나와 동반자 같은 친구와 같은 그렇군요. 존재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등산을 이제 자주 가시는데 등산을 갈 때 조금 전에 말씀은 가끔씩 쉬고 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한번 끝까지 갔더니 정상에 다다라서 완전 그냥 퍼졌다. 다리가 꼼짝 못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장애라는 것이 단순하게 극복 아니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 방법론에서 정말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내 몸도 가끔 힘들면 쉬어주듯이 이 장애도 잘 또 이해하고 내 친구처럼 잘 다독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진행 대표님한테 장애는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이게 뭐 싸워야 될 적으로서의 그런 극복이 아니라 친구로서 이 책의 또 후반부에 보면 가수 강은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은래 씨도 이제 큰 교통사고 나서 휠체어 장애우가 되었는데. 그 강은래 씨가 이제 장애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 방법론적으로는 친구처럼 그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원히 함께해야 될 나의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앞으로의 우리 이진행 대표님의 비전 꿈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책을 쓸 계획인데요. 책을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예. 장애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예. 비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세 번째 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책과 강연 그죠? 강연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닉 부이치치 그죠? 대단한 또 강연가이죠. 그분도 또 큰 장애를 가진 분이고 또 닉 책에 보면 또 닉 부이치치를 하나의 이상형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죠? 닉부이치치도 처음부터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닉 부이치치도 처음부터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네, 그죠? 그 계기가 있었어요. 닉부이치 어머니께서 한 신문에 나갔던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때서 자기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꿈을 키우고 강인이가 꿈을 키웠다고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사실은 약간 대표님 처음부터 바로 인정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나만 이래? 이런 게 많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불편한데 나만 이렇게 불편해?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처음에는 저도 이제 태어날 때 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하여튼 커가면서 장애는 함께 가야 할 친구다. 이 생각이 나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줬고요. 예. 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기까지 또 친구로 삼기까지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하셔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팍팍한 현실에 대해서 많이 또 부정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몸이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고 친구로 삼고 또 더 큰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또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돈 파는 가게 돈 되는 인생이라는 시리즈에서 첫 번째 손님으로 이진행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이진행 대표님을 모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에 큰 감동, 또 제 자신한테 적용해도 좋을 여러 가지 또 성공에 관한 팁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특히 장애라는 것을 장애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이진행 대표님께 질문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칠 건데요. 마치기 전에 이 책, 이 책 정말 꼭 한번 사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선물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사업가입니다. 이진행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하시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시죠? 꽃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꽃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진행 대표님이 꽃 가게를 열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꽃 판매를 진행 플라워라는 상호를 가지고 이제 꽃 판매를 중개하죠. 그래서 혹시 뭐 꽃이나 이런 또 선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이용하실 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자, 끝으로 우리 이진행 대표님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특히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본인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예. 저 같은 장애인들 보고 장애인들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마음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했죠. 예. 사람들이 요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을수록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도 살아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예. 항상 용기 있지 않고 저 같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힘들게 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 모습 보고 용기 잊지 마시고 항상 사시기 바란다. 예. 응원한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이진행 대표님이 본인이 태어나게 한 이유가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났지만 비장애인에게 마음 많은 장애가 아님을 알리고 힘든 세상에서 나같이 불편한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덜 불편한 분들은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시는 분이고요. 또 늘 항상 웃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만나 뵀지만 계속 이제 웃고 계시고 늘 방송 들으셨지만 감사를 같이 전하고 있고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십니다. 우리 이진행 대표님이 앞으로 더 본인의 꿈대로 강연가로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되고 롤 모델이, 특히 우리 같이 성장하는 어른 자녀들 또 롤 모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진행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